1번입니다. 그림은 기체 상태인 원자 X에서 모든 전자를 떼어낼 때까지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EN으로 나타냅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세로축에 있고 전자는 1개부터 13개까지 떼어내는데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전자는 몇 개까지 떼어냈습니까? 13개까지 전자를 떼어냈으니까 실제로 이 원소는 몇 번입니까? 전자가 13개니까 13번인 알루미늄을 의미할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이온화 에너지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이 순간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장 바깥에 있는 3개의 전자 껍질을 제거하고 나서 네 번째 전자는 그 안쪽 껍질에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역시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보면 이 이유는 바로 전자 껍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하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전자 껍질 수는 3개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자 껍질이 달라진 경우가 2번이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이렇게 전자 껍질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1번, 2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루미늄은 3주기이기 때문에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라는 말이 되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2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3번에서 4번이 되면서 첫 번째로 전자 껍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전자가 3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원자과 전자는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겠죠. X3 플러스가 될 때 E1, E2, E3를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X는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걸 알아냈고 알루미늄 산가 플러스, 즉 전자를 3개 떨어뜨리려면 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 이 세 에너지를 다 흡수해야 전자 3개를 떼어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2번, 표는 3주기 원소 A와 B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3주기 원소 A와 B가 있고 1 이온화 에너지부터 6 이온화 에너지까지 쭉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앞에서와 같이 뭘 찾아야 되냐?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 언제 크게 증가합니까? 787, 1577, 3232, 4456 하다가 갑자기 16000이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면 전자 껍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A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란 얘기입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4번 이온화 에너지까지는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5번째부터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이 달라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A는 3주기 14족 원소가 되니까 바로 규소가 되는 것입니다. B는 보면 언제 크게 증가하냐 보면 이 2745에서 11,000이 될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내고 나서 네 번째부터 크게 증가하니까 B의 원자과 전자는 3개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13족 원소라는 얘기가 되고 3주기 13족 원소는 바로 알루미늄에 해당하게 되죠. 자, 기억! 금속성은 A가 B보다 크다. A는 중금속인 규소고 B는 금속인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속이 금속성이 크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사실 금속성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전자가 쉽게 떨어지는 원소가 금속성이 큰데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보시면 A가 B보다 크죠. 즉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B가 더 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니까 B가 금속성이 더 크겠죠. 니은 A는 산소와 결합하여 공유결합 물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A는 규소입니다. 규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공유결합 물질을 만들겠죠. 왜냐하면 규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 결합하면 공유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귿, 원자 B를 이온 Be+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2395kJ/몰이다. 자, B는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 이가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 2개를 떼야 됩니다. 자, B에 보시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578과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1817을 두 값을 더하면 전자 두 개가 떨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이 값이 정확히 2395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원소 AD의 제1, 제4 이온화 에너지를 각각의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AD는 각각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중 하나이고 E는 제 N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CD가 무슨 원소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1이온화 에너지 분해 1이온화 에너지, 2이온화 에너지, 3이온화 에너지, 4이온화 에너지 막대의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에는 모두 다 1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1이온화 에너지를 무시하고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가장 검은색이 1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이 2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가 3이온화 에너지, 네 번째 흰 막대가 4이온화 에너지이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ABCD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A를 보시죠. 자, A는 1이온화 에너지가 1.0이었다가 2이온화 에너지가 되니까 갑자기 9.2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2원에서 2로 가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앞에서 했듯이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다는 얘기가 되죠. 즉 이 네 가지 원소 중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1쪽에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과 칼륨이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 언제 크게 증가합니까? 그렇죠. 2에서 3으로 갈 때 크게 증가하니까 원자과 전자는 두 개라는 얘기가 되고 위 네 가지 원소 중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원소는 마그네슘이 됩니다. C는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입니다. 즉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다는 얘기고 원소는 알루미늄이 되겠죠. 자, D는 A와 똑같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인데 제2이온화 에너지가 A는 9.2, D는 7.3으로 A가 더 큽니다. 나트륨은 전자껍질이 2개인 2주기고 K는 3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껍질 수가 더 작은 나트륨이 더 전자를 떼어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러므로 A는 나트륨이 되고 그리고 D는 칼륨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는 2족 원소이다. A가 나트륨이죠. A는 1족 원소입니다. 니은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B는 마그네슘이고 C는 알루미늄인데 둘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Mg2+와 알루미늄 3+가 되면서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즉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같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D에서 E3는 E2보다 크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증가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D든 A든 B든 C든 E3는 E2보다 무조건 크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린 칸은 2주기 원소의 원자 번호에 따른 핵전하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2주기 원소 A의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에 따른 Z와 Z 별표의 차, Z 빼기 Z 별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Z 또는 Z 다시가 있는데 Z가 그냥 핵전하고 Z 다시가 유효 핵전하죠.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핵전하가 유효 핵전하보다 크죠. 유효 핵전하는 주변 전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감소된 핵전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검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유효 핵전하인 Z고 하얀색 선으로 된 이쪽이 유효 핵전하가 되겠죠.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Z 빼기 Z 다시의 값이 주어져 있고 홀 전자 수에 따라서 A, B, C, D, E의 원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의 그래프를 보면 Z 빼기 Z 다시는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죠. 자, 그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Z 빼기 Z 별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A, B, C, D, E가 무엇인지 알아내면 되겠죠. 자, A, B, C, D, E는 모두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2주기의 전자 배치 1s, 2s, 2p를 통해서 각각 홀 전자 수를 통해서 어떤 원소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자, 홀 전자 수가 한 개인 원소는 한번 구해보시면 3번인 리튬, 5번인 붕소, 그리고 9번인 플로린이 있습니다.
홀 전자수가 2개인 원소는 6번인 탄소, 8번인 산소가 있습니다. 홀 전자수가 3개인 원소는 7번인 질소밖에 없죠. 자, 다시 보시면 A와 B, 홀 전자수가 1개인 것이 A와 B인데 리튬, 붕소, 플루오린 중 하나인데, 하지만 가에서 보시면 플루오린은 Z 빼기 Z 별표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래프 나에서 A는 CD보다도 작기 때문에 AB는 리튬 아니면 붕소겠죠. 하지만 원자 번호가 클수록 Z 빼기 Z 별표가 크기 때문에 A가 원자 번호가 더 큰 붕소가 되고 B는 리튬이 되겠죠. 자, 홀 전자수가 2개인데 산소, 탄소 중인데 원자 번호가 더 큰 C가 산소가 되고 D가 탄소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E가 질소가 될 것입니다. 자, A는 플루오린이다. 아닙니다. A는 붕소입니다. 니은 제1이온화 에너지는 E가 C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E는 질소이고 C는 산소입니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원자 번호가 큰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질소의 전자 배치가 1s, 2s, 2p라면 산소의 전자 배치가 1s, 2s, 2p입니다. 원자 번호는 산소가 커서 이온화 에너지가 높아야 되겠지만 이 산소의 전자 중 하나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옆에 붙어있는 전자와 반발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서도 질소와 산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질소가 더 크죠.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D가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가 B의 2배라고 했습니다. 자, D가 탄소이고 B가 리튬입니다. 자, 탄소와 리튬의 오비탈을 그려보면 되겠죠. 탄소는 6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6개 들어있고 리튬은 3번이라서 전자가 3개 들어있겠죠. 자, 실제로 오비탈 수를 세어보면 탄소는 하나, 둘, 셋, 넷에서 C는 총 4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리튬은 하나, 둘 해서 2개만 채워져 있습니다. 즉 실제로 탄소가 리튬의 2배이기 때문에 D급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